자, 이제 법률의 목적 파트 하겠습니다. 오늘 목적까지 하는 겁니다. 법률의 목적은 네 가지 필요하죠.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법에 적합하고, 그다음 사회적으로 비난받으면 안 되겠죠.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비난받지 않을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가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확가적타 이었죠. 확가적타 이었습니다. 확가적타, 이렇게 발음 조심하세요. 너 확 까졌다가 아니에요. 너 확 까졌다가 아니라 확 까졌다. 그럼 넷 중에 하나를 결하면 전부 다 무유사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무유사유만 공부해요. 취소사유가 없습니다. 먼저 목적의 확정이 있는데 법률적인 목적은 확정 가능하면 유효거든요. 확정 가능하면 유효. 근데 확정 가능성조차 없을 때 그때 무효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X토지와 Y토지가 있어요. 갑과 을이 자 1억에 매매했어요. 둘 중에 하나 3억에 사기로 매매했어요. 둘 중에 하나 3억에 사기로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거 보시면 도대체 매매 목적물이 X토지인지 Y토지인지 확정할 수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이 매매 유효인데 지금 점쟁이가 봐도 도대체 어떤 토지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돼요. 도대체 확정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장애에서요. 우리 그래요. 내가 지금 결정 못하겠는데 한 달만 고민해볼게. 한 달만. 내가 한 달 후에 선택한 걸 3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목적물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사후라도 확정할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죠. 그럼 이 매매 유효입니다. 1개월 후에 우리 하나 딱 집으면 그거 3억 받고 넘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법률행위 목적은 꼭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야 된 건 아니고 사후라도 확정할 수 있으면 유효입니다. 자, 입문서 155페이지 오세요. 155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단에 04번 법률행위 목적 보입니까? 근데 확정성은 없죠? 확정성 우리 책엔 빠졌습니다. 입문서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이 나올 거예요. 기본서에서. 확정성 오해금리하지 마시고 지금 입문서라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매매에서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저는 목적물을 예를 들었죠. X토지인가 Y토지인가.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확정한 건 아니고 사후 한 달 후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 있으면 충분하다 유효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조차 없으면 무효라고 기본서에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서 할 거니까 예수 삼아 들어봤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목적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은 실현 가능인데 실현 가능이 실현 불가능,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가능인가 불능인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이란 우리 정상인들이 느끼는 생각이에요. 가장 흔한 예가 내 금반지가 한강에 빠졌네요. 한강에. 그러면 한강에 빠진 금반지 주우신 분 10억 드린다. 10억. 그러면 그게 사회통념상 가능할까요? 물리적 가능할 수 있죠. 물리적. 한강물 못 흘러가게 딱 틀어막고 밖에서 다 바가지로 퍼내요. 한강물. 다 퍼내고 주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머릿속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10억 준다니까 한강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사회통념상 불능으로 보는 겁니다. 불능. 자, 그럼 불능은 두 가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원시적 불능 이건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민법 용어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처음부터 불가능, 원시적 불가능 그 말 같죠? 후발적 불능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불가능 그 말 같죠?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이라 무효가 되고 이건 처음에는 가능했죠? 처음에는 가능했으니까 유효로 다룹니다.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시험 출제위원이면 이거 1번을 내겠어요? 이거 2번을 내겠어요? 그렇죠. 2번이죠. 이제 우리는 출제자 의도까지 다 합니다. 2번이겠죠?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릴지 모르니까 이거 외워요. 휴라고 휴 이렇게 휴 그 원시적 불능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가백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11월 달에 20일 날 매매했어요. 근데 건물은 이틀 전에 이미 소실되고 없네요. 매매할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건물을 매매했죠.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불가능 원시적 불능. 그럼 무효가 돼요. 근데 다시 후발적은 갑건물을 우리가 매매했거든요. 20일 날. 이날은 건물이 살아있었는데 이날부터 며칠 후에 건물이 없어졌네요. 이날은 이행 가능했지만 후발적으로 이행할 수 없죠. 이게 후발적 불능이고 휴에서 이건 유효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세한 건 계약법에서 나중에 다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 오세요. 교재자 155페이지. 155페이지. 확정성은 지금 교재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 1번 가능성 있나요? 양가로 1번 계약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고 한다. 양가로 2번 법률행위 실현 가능성 여부는 자, 사회통념 동그라미쳐요. 통념 가로 열고 일반인에 널리 퍼져 있는 권위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밑에 불능체계라고 박스가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 무효하고 바로 아래줄 계약 당시부터 불능인 걸 말하죠. 오른쪽에 예의가 있어요. 공장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장 모두 화재로 멸실한 경우 이걸 말합니다. 공장이 모두 멸실한 경우 두 개가는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됩니다. 두 개가는 지워도 돼요. 그냥 공장 매매할 때 이미 공장이 없어진 상태다. 전 주택을 건물 예를 들었죠. 바로 밑에 후발주 불능 유효죠. 이건 계약 체결 후 불능이죠.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아직 안 봐도 돼요. 1번, 2번은 나중에 계약법이 나와요. 여기는 후발주 불능 유효 휴까지 여기까지 가능이고 이제 큰 2번 적법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보시라 그랬어요. 절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항상 공부는 단계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이건 아 그렇구나 라고 대강 한 20% 정도 감만 잡으면 돼요. 이제 법에 적합한다 말인데 법률 규정은 크게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의무 법규, 이걸 강행 법규라고도 불러요. 그럼 잘 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만만해 보이고 어떤 게 더 세 보입니까? 어떤 게 더 세 보여요? 센 거. 그렇죠. 얘가 센 캐릭터. 얘가 센 캐. 얘는 좀 만만해 보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어떤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임의 규정과 우리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이나 반대 약정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약정에 따르고 이 법규정,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 만만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약정에 따르고 저 법규정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강행 규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되는데 강행은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 규정이란 말 그대로 단속이 주 목적이라 단속 규정에 위반하죠? 그럼 처벌이나 제재는 받아요. 처벌은 받더라도 우리 개인 간의 효력, 이걸 사법상 효력 그래요. 우리 사인 간의 효력을 말한다.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로 근데 포장마차가 있죠.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무호가네요. 무호가. 구청에 신고하면 그 포장마차 주인은 처벌받아요. 내가 낸 음식 값 돈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가 먹은 거 내야 되죠. 처벌은 내더라도 개인 간의 음식 매매는 유효거든요. 이런 걸 단속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은 위반했을 때 무효가 돼요. 효력 규정. 그래서 강행 규정 이렇게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임의 규정과 효력 규정 두 가지입니다. 단속 규정은 우리 민법에 없어요. 아까 경찰 행정 단속이 주목적이라 경찰 행정 법규에 있고 우리 민법에 단속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의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 단속 규정은 꼭 단속이라고 써주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그냥 강행 규정 나오면 다 효력 규정을 말합니다. 다시 그냥 강행 규정은 다 무엇을 말해요? 효력 규정. 왜 그래요? 단속 규정은 꼭 단속이라고 써주기 때문에. 따라서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맞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위반에도 유효, 다른 약정 유효. 그러면 법에 적합한다란 이 법은 결국 효력 규정을 말하죠. 효력 규정에 적합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무슨 말이구나라고 세 줄을 대강 이해, 한 20-30% 이해는 하시면 돼요. 차차 알아집니다. 자, 일단 그럼 처음이니까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고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닌 거 몇 개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예를 들 때 이왕이면 시험에 자주 나온 걸 들어야겠죠? 그래서 임대차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저 임대차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계속 들어봐야겠죠. 이 법은 앞뒤가 없어요.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번 하겠지라고 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해 안 되면 12.12 기본과정에 하면 돼요. 그때 이해 안 되면 3, 4월 달에 안 되면 5, 6월 달 안 되면 7, 8 안 되면 9, 10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시험에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르면 다음번 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자,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가 임차인. 근데 임차인이 갑소유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갑소유 부동산에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어요. 을은 내 것도 아닌데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돈을 들였네요. 그럼 을은 이거 그 돈 달라고 비용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가 우리 민법 626조가 있습니다. 근데 갑과 을은 임대차 할 때 야 을 너 비용 청구하지 마 라고 비용을 상한 청구권 배이제가 포기 비용 청구권 포기하자고 약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법에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당사자는 비용 청구하지 말자고 약정했죠. 그럼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유효면 약속대로 을은 비용 청구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 약정이 무효라면 약정이 효력이 없으니까 을은 약정했더라도 무시하고 비용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이 법규정에 달렸습니다. 이 626조가 만약에 임의규정이라면 다른 약정 유효가 되고 만약에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민법은 다 효력규정이니까 그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라고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이 법규정 안 지켜도 되고 약정에 따르니까 이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그럼 약속대로 을은 비용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생활에 많이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특약 많이 하거든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 비용으로 목적물을 원상회복한다고 약정을 해요. 그 원상회복 약정이 이 비용 청구권 배제 약정이 됩니다. 그럼 그 약정이 유효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용 청구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약정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우리 나대지를 임대차 빌렸습니다. 나대지를 빌려서 여기 찜질방을 딱 지었어요. 찜질방.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독립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럼 토지는 갑소유고 찜질방, 건물은 을소유가 되죠. 근데 만약 기간이 10년 약정했는데 10년 지났네요. 기간이 10년 지났다를 만료했다 그래요. 그럼 물은 나대지비를 쓰니까 원칙적으로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갑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네요. 그럼 철거하기 아깝죠? 그때 을은 임대인 갑에게 임대차 한 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이 한 번 더 한답니다. 갱신이 뭐예요?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갑이 오케이 하면 임대차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 갑이 노 거절했어요.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래? 그러면 내 건물 갑 너가 사 매수해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은 갑은 무조건 사야 되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정이 우리 민법 643조에 있어요. 그럼 임대인은 이런 거 다 알아요. 임대인은 원래 많이 가지면 더 합니다. 임대인 갑은 알고 있으니까 임대차 할 때 야 을 너 매수 청구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 알더라도 행사하면 안 돼 라고 너 계약해. 계약서에 매수 청구권 페이지에 포기한다고 계약서 쓰고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근데 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기들은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럼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됩니다. 유효라면 약속대로 비용 매수 청구 못하는 것이고, 이게 무효라면 약정 무시하고 비용 청구,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 규정이 달렸어요. 이 규정이 만약에 임의 규정이라면 약정 유효라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계약법이지만 이게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에요. 예외적으로. 그 민법 강행은 다 효력 규정이죠. 그러니까 그와 반대 약정 무효가 돼서 이건 무효가 됩니다. 계약하지 않은 거와 똑같아요. 이 페이지 약정, 이거 약정. 그래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었더라도 무시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갑은 무조건 매수 사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임의 규정은 난만하니까 안 지켜도 된다. 반대 약정 유효. 계약법이 대부분입니다. 강행은 단속과 효력이 있는데 단속 규정 위반하면 처벌을 받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 사법상거래 유효. 효력 규정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이 세 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오세요. 자, 교재 155페이지. 중간에 큰 위법성이 있습니까? 우리 책에는 임의규정이 생략했고, 양가로 1번 효력규정 보세요. 법규정 위반하면 법률행위는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 처리된다. 양가로 2번 단속규정. 법규정 위반하면 매매계약은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나 처벌 즉 제재는 받는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법률 용어. 이제 선의하기 두 가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건 법률 용어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선이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법에서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 어떤 걸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착한 놈 X, 악인은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았다예요. 나쁜 놈 X. 그러니까 법에서는 선의가 무슨 말이다? 어떤 걸 몰랐다. 악인은 어떤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법적으로 선의가 되고 싶어요? 악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법적으로 선의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악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의? X. 선이 안 좋아요. 자, 봐보세요.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알고 차를 멈췄어요. 이 사람은 자전거를 모르고 차로 치워버렸네?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어요? 그렇죠. 자전거를 알고 차를 멈춘 사람 돼야지. 자전거를 모르고 차로 치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선의는 멍청한 놈이에요. 왜 몰라? 자전거를 왜 못 봐? 악인은 똑똑한 놈이죠. 자전거를 잘 발견했네.
그러니까 법에서는 착한 놈 아니에요, 나쁜 놈 아니에요, 오히려 멍청한 놈, 모르는 놈이고 똑똑한 놈, 안 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막 대입하니까 왠지 선의는 보호하고 싶고 악의는 왠지 미워하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악의가 더 좋은 거다. 두 개 꼭 외우시고. 그 다음 자, 이 무효 취소를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효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란 무효 취소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즉 어차피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무효가 돼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앞사람 무효면 그냥 뒷사람 100명, 1000명 다 죽어. 다 무효. 그냥 다 죽어 하면 돼요. 다 죽어. 그래서 이제 원칙은 무효 취소가 절대적이고 다음 주에 예외적, 상대적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자, 갑소유 X 부동산이 있는데 친척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습니다. 즉 등기부 갑구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위조해서 등기해놨어요. 이 등기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가 효력이 없다.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그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을이 소유자 아니면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네요. 그럼 제3자가 보기에는 을을 소유자라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인 양 병에게 팔고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돈 다 받고 매매대금 다 받고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그럼 보통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그럼 앞사실 이거 알고 샀을까요? 이거 모르고 샀을까요? 보통 병은 모르고 샀겠죠? 그럼 선이라고 가정하면 병 앞사실 모르고 돈 다 주고 샀어요. 그럼 병 등기 유효일까 무효일까 문제가 됩니다. 병 아무것도 모르고 샀죠? 그래서 만약에 병 유효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이 불쌍하게 소유권을 뺏겨야 돼요. 그래야 병이 소유자죠. 근데 여기서 갑이 무슨 잘못했나요? 아무 잘못 안 했죠. 잘못은 을 혼자 했고 갑이든 병이든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래서 병에게 소유권을 주면 갑이 엄청 불쌍하게 소유권 뺏겨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병 무효라 그러면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그럼 병 얼마나 불쌍해요? 위조범한테 속아서 돈 다 주고 샀는데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당부당이 아닙니다. 어차피 갑병 둘 중에 한 명은 어차피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나라마다 태도가 다릅니다. 보통 유럽 쪽에서는 병 유효 그래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이 불쌍하게 소유권 뺏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병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병 소유권 불쌍하게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병은 완전히 당한 거예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나라마다 태도가 서로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적 무효.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그냥 무조건 무효. 뭐 선이 필요 없어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조건 무효. 병이 만약 A한테 팔고 등기하고 B한테 팔고 등기하고 G까지 팔고 등기해도 이걸 Z라면 옛날 사람, G 그래야 현대 사람.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무효, 다 죽어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무효, 다 죽어. 이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부릅니다. 그럼 병까지 해볼게요. 자, 병은 억울하죠? 지금 국가가 등기부를 을 소유자라고 공시하고 병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곤 샀어. 앞사람 무효면 병 무조건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병은 등기부가 소유자를 을로 공시하니까 그걸 믿고 샀죠? 등기부가 소유자를 을로 공시하니까 병은 등기부를 믿고 샀더라도 앞사람 무효면 병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사람 무효면 병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실생활에 우리가 병이라면 우리가 병이라면 실생활에서 앞사람이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효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실생활에 우리가 병이라면 앞사람이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효가 되는 일이 실생활에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시험이니까 무효를 가정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죠? 유효면 시험에 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사람이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무효가 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앞사람 때문에 내가 무효가 될 이런 일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어요. 로또 1등 일주일에 몇 명 나와요? 막 5명, 3명 나오잖아요. 그럼 한 달에 몇 명이에요? 약 10명 이상. 1년에 몇 명이죠? 엄청나죠? 그 안에 나만 없을 뿐. 근데 이것은 1년에 두세 번 뉴스, 1년에 두세 번 뉴스에 나와요. 근데 로또 1등 1년에 몇백 명. 그러니까 앞사람이 무효면 나도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등기를 믿고 사는 겁니다. 등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 앞사람이 무효면 나도 무효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절대적 무효라 합니다. 이 똑같은 현상을 민총에서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조건 무효,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원칙이다. 자, 그럼 이제 법률의 목적이 확가적타, 적법성 했죠? 적법성, 효력규정 위반 무효,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103조 104조예요. 103조 맺죠? 104조. 이 두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무효 사유만 있어요. 강연서 23페이지. 먼저 103조를 보는데 103조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746조에서 여기서 불법이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은 뭐요? 불법이 뭐라고요? 이 반사질서 법률행위 103조 무효를 말합니다.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반환총까지 모든 나서 있죠? 아까 봤던 거죠? 무효에서. 그래서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했을 때 하필 아까 보신 아까 불법인 급여 103조 무효라면 반환총까지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총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이행 전에 모든 무효 똑같아요. 그래서 이행 후가 다르네요. 여러가지 무효 중에 하필 103조 무효라면 반환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 무효예요. 효력규정 위반 무효면 이행했을 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 반환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없다? 지금부터 공부할 반사회적 행위 103조 무효일 때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남자가 부동산에 있는데 아파트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첩계약 동거약 정합니다. 갑이 그랬죠. 야, 나랑 3년 사라지면 아파트 너에게 넘겨줄게. 증여할게. 그래서 을려가 눈 딱 감고 3년 사라졌죠. 그럼 갑은 부동산 아파트 소유권 넘기기로 했죠.
을려가 3년 살아주는데 갑은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안 넘겨줘요. 소유권을 을에게 안 넘겨줍니다. 을려가 저러다가 법원에 소송을 했죠. 아저씨 준다 했으면 줘야죠. 빨리 소유권 넘겨. 소유권 넘겨라고 소유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을이 제기했습니다. 갑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세상에 소송까지 할 줄 몰랐거든 세상에. 빨리 변호사 찾아갔죠. 와이프한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변호사 찾아가니까 갑 측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전부 다 무효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왜 갑 측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판사에게 물어봤을까요? 이게 무효면 갑은 을에게 이행할 필요 없고 을은 소유권 이행 청구 못하기 때문에 갑 측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판사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사는 법률 규정을 보고 재판하죠. 그래서 첩계약이 지금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돼요. 유효면 이행해야 되고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 판사가 우리나라 모든 법조문을 찾아봤는데 첩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우리나라에 법조문이 없는 겁니다. 모든 현상을 법에 규율할 수 없겠죠? 그럼 법에 없으면 판사가 이제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판사 남자가 많아요. 혹시 자기도 남자니까 혹시 이런 거 할지 몰라요. 자기 친구 판사도 했거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라고 하고 싶어요. 무효라고. 근데 법조문 없죠. 아까 103조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 못하기 때문에 을은 법원에 이행 청구해도 소송에도 을이 집니다. 소송에도 을이 져요. 괜히 을은 변호사비만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 신사답게 증여해서 소유권 등기 을려에게 넘겨줬어요. 뭔가 을려가 이제 받을 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 전화도 안 받아준 거예요. 아니 누가 만나자 해서 전화 좀 했는데 안 받아줘요. 갑남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세상이 주니까 이제 뭐 쌩까네. 갑이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했죠.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럴 때 유유상종. 그놈 옆에 그놈들 아주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얘는 초짜.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초짜라 뭘 모르구나. 무효인데 뭐 하려고 이행했어.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가서 파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죠. 야 무효인데 내가 이행했네.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 청구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이 을료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자신 땄어요.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하필 이 103조 무효라면 이행한 게 불법으로 급여한 거라 반환 청구 못합니다. 주문 끝이에요. 자, 그래서 첫 계약은 갑과 을 첫 계약이면 꼬신 놈하고 넘어간 여자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성비를 가려게 남자들은 넘어간 여자가 뿌리쳤어야지 나쁘다 그러고 여자들은 꼬신 놈이 나쁘다 그러고 둘 다 나쁘죠. 둘 다 썩을 놈들이에요. 그래서 을려가 법원에 뭔가를 청구해도 법에서 안 도와주고 갑남이 등기를 넘기고 법원에 뭔가를 청구해도 법에서 안 도와줘요. 너희 둘 다 법에 오지 마. 이게 불법인 거고요. 그 취지가 됩니다. 이제 갑과 을이 도박장에서 만났어요. 갑이 돈을 다 잃으니까 이 고등학교 친구가 2천만 원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갑이 또 돈을 다 잃어버려서 2천만 원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송했죠. 야 아무리 친구가 아니어도 2천만 원 갚아야지. 2천만 원 갚으라고 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그러니까 갑이 또 변호사 찾아갔죠. 그러니까 갑집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다 무효 아닙니까? 물어봤죠. 왜 갑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봤을까요? 무효면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자 형법은 뭐라 그랬죠? 1교시 때 어떤 게 범죄고 그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규율합니다. 형법에는 도박죄 있어요.
근데 이거 형법이 아니고 민사적으로 유효인가 무효인가 민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거에서 집 다 말아먹었거든요. 아버지 생각하죠? 그래서 무효라고 판시했어요. 103조 무효. 그래서 아버지 돈 갚지 마세요. 무효니까 너는 청구 못해. 우리 아버지 돈 갚지 마세요. 라고 판시한 겁니다. 농담이에요. 또 농담. 또 진짜 믿네. 정말 판사가 그랬겠어요. 자, 이번에는 갑 2천만 원 빌려서 돈을 많이 따가지고 우리 돈 다 갚았어요. 근데 갑 친구들이야 무효인데 왜 갚았어? 갚을 필요 없는데 가서 갚았으니까 받아와 그러더라고요. 그럼 받아올 수 있나요? 안 돼요.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하필 103조 무효라면 주문 끝입니다.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것을 불법적인 급여. 도박죄도 도박 채권도 죄송합니다. 빌려준 놈이나 빌린 놈이나 둘 다 나쁜 놈이라 빌려준 놈은 청구 못하게 하고 빌린 사람이 돈 갚았죠? 그럼 다시 그 돈 달라고 청구 못하게 합니다. 불법적인 급여가 됐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하게 둘 다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예로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험이니까 그러면 시험은 어떤 게 반사회적 행위인가 아닌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거 아까 1교시 때 했네요. 강강어신조 기억납니까? 강강어신조 강제입행 나오면 103조 무효 아니에요. 강박도 103조 무효 아니다. 통정허위 피지는 다음 주에 이건 108조 무효예요. 108조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린 지금 유효 무효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효 무효를 공부한 게 아니라 103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를 공부해요. 이건 다음 주에 108조 무효거든요. 무효. 근데 지금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3조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103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108조 무효지만 법원은 103조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요. 명의신탁도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 했습니다. 다음에 양도세 등 조세 등도 103조 무효가 아니라 했어요. 다시 우리는 유효 무효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103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나쁜 행동이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강강어신조 강강술래가 아니라 강강어신조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걸 강강어신조 외웠죠? 아까 문제 풀어봤죠? 아까 강박, 강제집행, 양도세, 조세.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고 아까 1교시 때 풀어봤습니다. 1교시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풀었는데 이제는 103조 무효 아닌 거 판례를 내와야 되구나. 대표적인 얘기가 강강어신조입니다. 자, 책 교재 155페이지 제일 밑에 103조 두 줄 다 체크하세요. 103조 이렇게 딱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두 줄. 그러면 복습할 때 읽으시란 말이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자, 156페이지. 우리 책에는 강강어신조 없어요. 기본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 위쪽 양괄호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첫 계약은 무효이다까지 그냥 거기까지 봐요. 여기까지. 아까 첫 계약 봤죠? 그리고 밑에 큰 4번 공정성에 104조 나와요. 104조도 다 사회적 타당을 결한 겁니다. 103조, 104조. 그냥
밑에 백사조 법조문 보세요. 당사자 궁박경설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자 모유로 한다 그랬죠. 그럼 7번 보세요. 불공정행위 모유가 되려면 첫째, 급부가 내가 주는 거예요. 급부가 뭐다? 내가 하는 거. 그럼 받는 걸 반대급부. 다시 내가 하는 걸 급부. 주는 거. 받는 걸 반대급부. 그 양급부. 두 가지 급부. 두 가지 급부가 여기처럼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야 돼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가 현저한 불공정 또는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표현하고 같은 말로 다음 피해자는 여기 궁박경설 무경험해야 돼요. 궁박경설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 법이 없지만 피의자가 있으면 폭리자,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피의자의 이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의사, 그걸 폭리의사, 폭리악이 그래요. 다시 피의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그걸 말한다? 폭리의사, 폭리악의가 있어야 셋 다 있어야 백사조 모유가 됩니다. 이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3번은 폭리악의는 이 법조문에 폭리악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3번까지 있어야 백사조 모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67세 문맹 할머니예요. 요즘 할머니 아니고 몇십 년 전에 환갑 때 친구들 다 죽고 혼자 살았어요. 옛날 할머니 글도 못 읽은 사람 많았어요. 1억짜리 있는데 이게 1억인지도 몰라요. 글도 못 읽으니까. 날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니까 옆집에서는 우리 이 모든 걸 다 알고 찾아와서 할머니 돈 필요하시죠? 제가 1000만원에 사드릴게요. 1000만원에 샀어요. 10배 사게 샀네. 할머니는 이 을이 고마워요. 이 을이. 이걸 1000만원에 사주다니.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니까. 그럼 자, 이게 이제 백사조 모유가 되는가? 자, 급부와 반대급부 시가 10배 차이 나죠?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세상 물정 몰라 무경험 또는 궁박상태 둘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 무경험. 둘 중에 하나 있죠? 옆집의 을이 모든 걸 알고 이용할 의사로 달라붙었죠? 그럼 세 가지 다 갖췄네요? 그래서 이 매매가 백사조 모유가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중에 이게 대법원 판례니까 판례의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백사조가 어떨 때 적용되는가 중요한데 불공정을 논하려면 주고받은 양급부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은 거. 근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네요. 증여가 기부같이 주기만 하고 받은 거 없죠. 무상행위. 그럼 이건 불공정을 논할 수가 없죠. 주고받은 게 있어야 불공정을 논하는데 주기만 했어요. 그럼 받는 게 없으니까 불공정 논할 수가 없으니까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행위죠? 그럼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고 1교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용어에 다 써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대리인이 행위,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행위했더라도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권을 준 사람. 그래서 이게 비읍비읍, 눈만 크게 뜨면 비읍비읍, 삐삐읍, 삐삐, 삐삐. 나머지는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고.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은 앞뒤가 없으니까 벌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교재 157페이지. 157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2번 요건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객관적 요건. 자, 기억 잘 보세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이게 양급부. 급부와 반대급부가 양급부. 자, 밑줄 잘하세요. 밑줄 잘하세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여기 불균형까지 밑줄. 그 뒤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현저한 불균형 있어야 되구나.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려와. 2번. 주관적 요건 있나요?
자, 오른쪽에 피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을 알고 이용하였을 것. 지금 궁박이 뭘까요?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 피할 수 없다. 너무 급하다.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포함해요. 아무튼 급박하다.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된다. 그래서 기억 궁박 써있죠? 기억 궁박은 자 이렇게 세 줄만 체크해. 세 줄. 한 줄, 두 줄, 셋째 줄 어디까지 읽으란 말일까요? 마침표까지. 제가 세 줄 체크하면 셋째 줄 마침표가 읽으시라고 이렇게. 셋째 줄 이따까지. 가로 열고 뭐 대판 이건 판례 이름이라 안 봐도 돼요. 이따까지.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두 줄 체크하세요. 디귿. 궁박경설 무경험 셋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리을 디리누엄 법률의 기석 경설 무경험 표지 보세요. 원칙적으로 경설 무경험 여부는 대리인 동그라미 쳐요. 대리인 기준을 하여 판단하고 이제 궁박 동그라미.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있습니까? 당사자 써요. 본인 시험은 본인이라고만 나왔어 지금까지. 시험 뭐라고만? 본인이라고만 나왔다. 본인. 당사자가 틀렸단 말이 아니라 당사자 맞는 말이에요. 당사자를 시험은 지금까지 본인이라고만 나왔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판단한다 까지 보세요. 자, 그럼 28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틀린 겁니까?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했어요. 우린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법률행위니까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계약의 증여는 받은 게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자, 4번에서 대리인 나왔죠? 그럼 궁박 다음에 누구다? 비읍 본인. 궁박 본인 비읍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 제 기출문제에 나오니까 오늘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끝내는 겁니다. 나중에 다 기출문제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104주까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복습하시려면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게 제일 좋고, 오늘 뭐 교재 몇 페이지 하도 안 했네요. 오늘 밑줄 그은 거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뭐 마음 먹으면 3번, 4번 복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시고 기본 강의로 빨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